수능 완성 문법 추가 문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문제는 수능 완성 101쪽 2번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우리 1학년 때도 배운 적 있었던 높임 표현과 관련된 문제이고 여기 보기 1에 보면 높임 표현과 관련된 개념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개념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높임법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높임법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문법 표현이죠. 누구를 높이느냐, 즉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높임법의 종류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뉩니다. 주체는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어떤 서술어의 그 행동의 주체가 되는 주어를 높일 때 우리는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객체 높임은 이 객체는 목적어 혹은 부사어다라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객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게 객체 높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상대 높임에서 상대는 청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 문장을 듣고 있는 사람을 높일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럼 먼저 주체 높임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문장의 주어를 높일 때 사용되고요. 주체 높임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는 거예요. 엄마가 회사에 간다가 아니라 가신다.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가면 높임법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 시랑 같이 세트로 주로 오는 애가 있는데요. 바로 주격조사 깨서예요. 시를 붙이는 건 서술어에 해당되는 거고 주어, 즉 높임의 대상인 주체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깨서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면 할머니 진지를 드신다. 진지를 드시고 있는 주체가 할머니죠. 이게 바로 주어, 즉 주체가 되는데 이 높임의 대상에는 깨서라는 높임의 조사를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드시다가 특수어휘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들다라는 서술어예요. 그런데 이 들다라는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가 붙은 게 바로 드시다, 리을이 탈락돼서 드시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선어말 어미 시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됐고요. 드신다 외에 주무시다 같은 것들은 특수한 어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무신다처럼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높임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객체 높임이고요.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목적어와 부사어 생각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시로 볼게요. 철수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할머니를 바로 목적어죠. 이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이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가 아니라 모시고 왔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했어요. 그 밑에 철수가 선생님께 책을 드렸다. 선생님께는 께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부사어죠. 부사어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었다가 아니라 드렸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한 거예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특수 어휘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 객체를 발견하는 것, 목적어와 부사어를 발견하는 것만 잘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인데요. 말하는 이가 듣는 이, 즉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에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과 달리 높이거나 낮추는 것까지 이 상대 높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높여야 할 때는 앞에 뭐 조사라든지 선어말 어미 신경 쓸 필요 없이 맨 마지막에 요, 습니다만 붙이면 되잖아요. 즉 문장을 종결 짓는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높이는 건데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격식체, 비격식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렇게 비읍니다. 오, 게, 라, 요, 아 같은 종결 어미로 상대 높임을 실현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로 돌아갈게요. 보기 2에 기역, 니은, 디귿에서 높이는 대상을 모두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을 묻고 있어요. 기억부터 볼게요. 어머니께서 지금 높임의 주격 조사가 붙었죠. 지금 높이고 있는 대상은 누구죠? 어머니, 즉 문장의 주어니까
주체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라는 조사가 붙으면서 선물을 줬다가 아니라 드렸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친구에게 선물을 드렸다라고 하지는 않을 건데 어머니에게 이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드렸다라는 어휘를 쓴 거죠. 그래서 이 들이셨다와 깨로 보아서 할머니라는 문장의 부사어, 즉 객체를 높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종결어미는 다로 끝났기 때문에 듣는 이 청자를 특별히 높이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서 높이고 있는 대상은 주체와 객체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2번과 5번으로 추려지겠죠. 2번과 5번으로 추려졌으면 이렇게 니은을 보면 듣는 이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주체를 높였느냐 높이지 않았느냐만 보면 되는데 니은을 보면 아버지께서 저를 칭찬해 줬어요가 아니라 주시었어요. 선어말 어미 시와 주격조사 께서로 지금 문장의 주어인 즉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죠. 우리 주체를 높이는지만 봤으면 됐는데 지금 할아버지를 높인 걸 봤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나왔지만 계속 볼게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이거 선어 말음이 시 말고 또 다른 높임의 문법 표현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죠. 요가 붙었잖아요. 종결 표현을 통해 높이고 있어요. 아마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즉 상대, 듣는 이가 높임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도 맞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는 높임의 특수 어휘죠. 누구를 높이기 위한 특수 어휘죠? 친구를 모시고 아니죠. 아버지를 모시고 이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적어인 객체 높임에 사용됐다. 그리고 종결 표현이 비읍니다 라고 해서 종결 표현에서도 높임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듣는 이, 상대도 높이려고 했구나. 객체와 듣는 이까지 해서 5번이 정답이겠죠. 자, 이제 수능 완성 102쪽 3번의 문제를 볼게요. 주동문과 사동문이라는 문법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1학년 때 사동 표현에 대해 배웠죠. 이 사는 시키다 할 때의 사자였고요. 사동문은 누군가를 뭐뭐 하게 하는, 시키는 의미를 넣는 문법 표현에 대한 공부였어요. 주동은 사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어가 어떤 행동을 직접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동은 주어가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되는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를 더할 때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기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선생님이 1학년 때 사동문에는 짧은 사동과 긴 사동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짧은 사동은 주동문의 서술어인 주동사에 사동 전미사, 이히리기 오구추 들어봤죠? 이히리기 오구추를 붙여서 만든 사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동사에 뭐뭐와 게하다를 붙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볼게요. 배가 떴다. 이거는 주동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떴다를 분석을 하면 뜨 플러스 과거 시제 선어 말함이 다잖아요. 이 어간 뜨에 사동 전미사를 붙인 사동문을 볼게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건데 우리가 이히리기 우구치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뜨다가 뜨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도 결합이 됐고 우도 결합이 됐고 그 다음에 얻다가 돼서 뜨이었다 즉 띄었다가 된 거예요. 왜 전미사가 두 개나 들어갔는지 궁금할 학생들이 있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 이유 자체를 하나의 사동 전미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다에 전미사 이유가 들어가서 띄웠다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긴 사동 뜨게 하다 뜨게 했다로 만든 것이 바로 게하다에 의한 사동문이 되겠죠. 읽었다, 읽혔다. 전미사 히가 들어간 거고 읽게 했다. 긴 사동문 된 거 마찬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예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어 놔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동사, 타동사는 이 자가 스스로 자자고 타는 남타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 떴다 같은 거고요. 타동사는 읽었다처럼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요. 이 구분이 왜 필요했는지는 선지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지 1번부터 볼게요. A가, 즉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일 때,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이 떴다 같은 경우일 때, B. 주동문의 주어는 C. 짧은 사동문에서 목적어로 나타나는 군. 지금 배가 주동문에서는 주어였던 이 배가 짧은 사동문으로 가면 배를이라고 목적어로 바뀌었죠. 그러면 1번의 설명은 적절합니다. 사실 이거를 이론적으로 배울 수도 있어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들 때 자동사의 경우에는 주어가 목적어로 바뀐다. 그런데 그걸 암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탐구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좋아요. 자, 그럼 선지 2번으로 가볼게요. 역시 A가 자동사일 때 B의 주어, 배는 뒤에서, 즉 긴 사동문, 개하다가 붙는 뒤에서는 목적어로도 나타나고 배를 뜨게 했다. 맞죠? 그리고 안긴절의 주어로도 나타나는군. 안긴절의 주어라는 것은 이 배가 주격 조사인 가가 붙었잖아요. 배가 뜨다라는 문장이 그들이 배를 뜨게 했다. 그들이 뭐를 했다. 라는 큰 문장에 안겨 있는 거거든요. 그 안겨 있는 이 짧은 문장에 배가 뜨다예요. 그 안긴절의 주어로 나타나는군 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아마 이 안긴절의 주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했던 안긴절을 듣고 오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배가 뜨다라는 짧은 문장인 절이 이 문장에서 그들이 뭐뭐하게 했다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으로 안겨져 있는 거고요. 그 안겨져 있는 짧은 문장에서 처음에 이 주어였던 배가 안긴절의 주어로 기능을 한다라는 선지도 설명이 맞는 거죠. 그럼 선지 3번 볼게요. A가 타동사일 때, 그럼 이번에는 읽었다를 봐야겠고요. B의 주어, 주동문의 주어인 학생은 C, 짧은 사동문에서 부사어나 목적어로 나타나는군. 선생님이 학생에게 읽혔다라고 해도 되고 학생을 책을 읽혔다라고 해도 자연스럽잖아요. 에게가 붙으면 부사, 을이 붙으면 목적어인데 주동문의 주어였던 학생이 부사어와 목적어로 나타나는 걸 예시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3번 선지도 맞아요. 4번 선지 볼게요. A가 타동사일 때 B의 주어, 즉 학생이 D, 개하다가 붙은 긴 사동문에서 부사어로도 나타나고, 맞죠? 에게가 붙었으니까 이 학생이 부사어로 나타난 건 맞아요. 그리고 안긴절의 주어로도 나타나는군. 이번에도 또 어려운 개념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학생이 책을 읽게 했다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문장에 학생이 책을 읽다라는 문장이 역시 부사어로 안겨 있는 거예요. 큰 문장에 작은 문장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주어였던 이 학생은 이 안겨 있는 조그만한 절에서 역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긴절의 주어로도 나타났군이라는 표현도 맞아요. 역시 안긴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선지였고요. 5번 볼게요. A가 자동사이든 타동사이든 상관없이 C의 주어는, 즉 짧은 사동문의 주어는 B에도 나타나는군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C의 주어라는 건 그들이 배를 띄웠다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했잖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배가 떴다였는데 사동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배를 뜨게 만든 주체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뀔 때는 반드시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돼요. 여기서도 학생이 책을 읽었다, 선생님이 책을 읽었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동문의 주어가 B, 원래 주동문에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들은 여기 B에 없고 이 선생님이라는 말도 이 문장에서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할 문제는 수능 완성 106쪽 유형연습 4 1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문법의 다양한 단원 중에 담화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여기 지시 표현이라는 개념과 대용 표현이라는 개념만 알면 되는데요. 지시 표현은 지시, 즉 가리키는 표현. 대용 표현은 대신해서 쓴다, 즉 대신하는 표현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 보기의 설명과 예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시 표현 설명부터 볼게요. 담화 장면,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래요. 그것, 그때, 그곳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대용 표현이라는 건 담화에서 언급됐던 대상을 다시 대신해서 가리키는 것을 말해요. 자, 예시를 볼게요. 동생이 누나, 나 배고픈데 라고 말했더니 누나가 나도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그래가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나도 배고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래는 무슨 표현일까요? 앞에서 말한 담화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가리키는 대용 표현에 해당돼요. 그런데 대용 표현에도 두 가지가 있대요. 일반적으로 앞에서 나온 말을 다시 가리키는 경우, 바로 이 그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뒤에 나올 말을 가리키기도 한데요. 문제 볼게요. 동생이 햄버거 시켜 먹을까? 라고 했더니 좋지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화면을 가리키면서 누나, 이거 어때? 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배달 앱을 켜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여기에서 이거라는 표현은 담화에 있는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핸드폰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B는 바로 지시 표현일 거고요. 자, 그런데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데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 뭔가 어디서 나온 말을 다시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 같은데 앞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배달이 늦는다고. 여기에서 C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은 배달이 늦는다고를 가리키는 거겠죠. 즉, 뒤에서 설명한 뒤에 나올 말을 대신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C였어요. 다시 정리하면 A는 앞에서 나온 말을 다시 가리키는 대용 표현, B는 담화 상황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표현, C는 담화에서 뒤에 나올 말을 미리 대신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었어요. 해당되는 것을 짝지은 것은 3번이죠. 자, 다음으로는 수능 완성 107쪽 2번을 볼 건데요. 딱 보니까 중세국어가 나온 것 같지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중세국어의 비통사적 합성어를 묻는 유형이었는데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다면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합성어라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즉 기존에 있는 단어들이 결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성어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바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는 결합 방식이 우리나라 문장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들어가다 라는 합성어를 볼게요. 들다라는 단어와 가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우리는 들다와 가다라는 단어를 합쳐서 문장으로 말하려면 이렇게 연결어미, 어가 필요해요. 들다 가다라고 안 하고 들가다라고 안 하고 들어 가다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문장을 만들 때도 어미를 붙이는데 단어를 결합할 때도 이렇게 문장 구조에 맞게 어미를 붙였다라고 해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그런데 비통사적 합성어는 여기에 나온 뛰놀다처럼 원래는 뛰다라는 단어와 놀다라는 단어를 합치면 뛰어놀다라는 단어가 돼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뛰어놀다라고 단어를 만들지 않았고 뛰놀다라고 단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뭐가 없죠? 어미가 없어요. 두 개의 동사를 붙일 때 어미 없이, 연결 어미 없이 이렇게 두 개를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인 문장 구조 상식에서 벗어나죠. 그런 걸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해요. 이 보기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설명을 하면서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어간 어미가 결합할 때
어미 없이 다른 어간과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가 현대국어보다 맞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고 있어요. 친절하게 현대어 해석이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가마개와 딩먹더니, 딩먹더니의 해석을 보면 찍어 먹더니죠.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찍어 먹다인데 이때는 찍먹다, 즉 딩먹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미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은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2번 볼게요. 나라에 빌어 먹으러 오시더니 이렇게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세국어 때는 빌먹다, 빌어먹다가 아니라 빌먹다. 어미가 역시 사라졌어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이 됐고요. 3번 울며 옴단 니난 곧골이난이라고 했는데 울며 올마 다니는 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올마 다니다가 아니라 옴 다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어미 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미가 사라진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4번 볼게요. 나조해 저녁에 다시 올마 가더니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갔는지 볼게요. 올마 가더니라.